자, 지금부터요. 27회 공유회사 이제 우리가 나왔던 기출 문제인데요. 여러분 기출 문제는 이미 해설을 해가지고 유튜브에 다 올라가 있어요. 알겠죠? 그래서 합격닷컴 보면 다 나와 있으니까 만약에 기출 문제 그걸 보시려면 합격닷컴 유튜브에 보시면 되고요. 지금 여기 나오는 것은 변형 기출 문제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지금부터 변형 기출 문제를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41번은요. 반사회 질서의 법률행위에 해당하여 무효로 되는 것이 아닌 것은 그렇게 돼 있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무효가 아닌 것은 이걸 묻는 거잖아요. 그럼 뭐다? 103조 위반이 아닌 것은 이걸 지금 묻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그걸 한번 보시면은요. 먼저 성립 과정에서 강박이죠. 여러분 강박이라는 것은 세 가지예요. 강박은 취소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무효가 될 수 있고, 그 다음에 뭐가 될 수 있다? 지인이 있는 의사표시가 될 수 있죠. 무효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의사결정의 저희가 뭐가 돼야 돼? 박탈. 그 다음에 강박행위가 극심해야죠. 취소되려면요 의사결정의 자유가 제한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박탈이나 극심이란 말이 있으면 여기 박탈된 경우 이렇게 돼 있죠. 그것은 뭐가 된다? 무효가 된다. 그래서 무효가 되는 것이 아닌 것은 그래 지금 무효죠. 이 니은하고 디귿은요 가장 시험에 많이 나왔죠.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양도소득세를 회피할 목적으로 이것을 우리는 뭐냐면 공공의 이익과 관계된 것은 103조 위반이지만 공공의 이익과 관계가 없는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양도소득세를 회피할 목적으로 이것은 개인의 이익이죠. 다른 말로 사익을 목적으로 하는 거죠. 이것은 103조 위반이다 아니다? 아니죠. 허위의 근저당권, 그 다음에 낮은 금액으로 그것을 뭐라고 한다? 우리가 다운 계약서를 쓴 거죠. 또는요 일정 기간 이후에 등기, 여기서 이게 나오죠. 일정 기간 이후에 등기하기로 한 경우, 이런 경우는 103조 위반이 아니죠. 늘은요 이미 매도된 부동산임을 알면서를 뭐라고 한다? 악의라고 얘기하죠. 제2 매수인이 가등기를 경고받았다. 여러분요 악의로 가등기 이것은 103조 위반이 아니죠. 우리가요 어느 경우에 103조 위반이 된다? 반드시 무슨 말이 있어야 돼요? 적극 가담. 적극 가담에서 등기나 가등기를 격려받아야 우리는 그것을 무효라고 얘기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알면서 선이냐 악이냐 하는 것은 이중양도는 원칙적으로 유효이다 무효이다 유효이다 이렇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103조 위반이 무효로 되는 것이 아닌 것은 니은 디귿 니을 세 개가 아닌 거죠. 그래서 니은 디귿 니을 이렇게. 그 다음에요 여기서 이제 보시면 42번은요 틀린 것은 그랬죠. 자, 틀린 것을 찾으면요 먼저 표의자가 매매의 청약을 발송한 후 사망하죠. 우리가 청약을 발송한 후 사망했죠. 사망하더라도 의사표시의 효력에는 아무런 영향이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효력이 없다가 아니고 의사표시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는 거예요. 효력이 없다 그러면 틀리죠. 나중에 사망 후에 도달하면 뭐가 된다? 효력이 발생하는 거죠. 누가 책임진다? 상속인이 책임을 지는 것이죠. 자, 이번은요 상대방이 정당한 사유 없이 수령을 거절하죠. 정당한 사유 없이 수령을 거절하면 뭐로 본다? 이것을 도달로 보죠. 도달. 그럼 도달이란 말이 무슨 말이냐? 통지의 내용을 알 수 있는 이죠. 그래서 이것을 알 필요는 없어요. 알 필요는 없고 알 수 있는 상태가 되면 되고 객관적 상태에 놓여 있으면 되죠. 이것을 말한다. 현실적으로 반드시 뭐 할 필요가 없다? 수령할 필요는 있다 없다? 없죠. 그래서 여기서요 통지의 내용을 알 수 있는 객관적 상태에 놓여 있는 때 이것을 우리 말한다 도달이라고 하죠. 그래서 놓여 있는 때는 도달로서 의사표시 효력이 생기지 않는다. 틀렸죠? 생긴다 이렇게. 그래서 여러분요 우리가 정당한 사유 없이 통지의 수령을 거절하면 도달한 것으로 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3번은요 의사표시가 기재된 보통우편이죠. 우리가 내용증명이라든가 등기우편은 반송되지 않았다 그럼 뭐죠? 도달로 보지만 보통우편은 도달로 보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반송되지 않았을 때 도달로 보는 것은 뭐가 있다? 그것은 내용증명이죠. 내용증명하고 뭐다? 등기우편. 이 두 가지는요 그건 도달로 보는 것이죠. 4번 의사표시의 상대방이 의사표시를 받을 때 제한능력자다. 우리가 이 받을 때 제한능력자 이것을 뭐라 한다? 수령 무능력자다 이렇게 얘기하죠. 수령 무능력자 이렇게.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의사표시자는 제한능력자에게 도달을 주장할 수 없죠. 그런데 누가 알았다? 법정대리인이 그 사실을 알았다 이 말이 알았다? 그러면 의사표시로서 효력이 있다. 다른 말로 대항할 수 있다 이런 말이죠. 대항할 수 있다. 맞는 말이죠. 4번은 맞는 것이고요. 자, 5번은요 매매계약을 해지하겠다는 내용증명이죠. 내용증명이 상대방에 도달했으나 상대방이 정당한 사유 없이 수치를 거절하죠. 우리가 수치를 거절했다 그래도 뭐 한 걸로 본다? 도달한 것으로 본다 이 말이죠. 도달한 것으로 본다. 그래서 4번과 5번은 맞는 것이고요. 틀린 것은 몇 번이다? 1번, 2번, 3번이 틀린 것이에요.
알죠? 1, 2, 3번 이렇게. 그 다음에 43번은요. 진의가 먼저 진의는 어떠한 의사를 표시하고자 하는 표의자의 생각을 말하죠. 표의자의 생각을 진의라고 하죠. 아니라가 틀렸어요. 진정으로 마음속에서 바라는 사항, 진정으로 마음속에 바라는 사항, 이것이 아니란 말이죠. 알죠? 표의자의 생각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1번 틀린 거예요. 상대방이요 표의자의 진이 아님을 과실 없이, 뭐가 실이죠? 알지 못했다 선이 뭐가 실이죠? 상대방이. 그러면 비진이 표시는 유효가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요 여기서 보면요, 우리가 이제 갑이 표의자고 을이요 상대방이죠. 갑이 비진이 표시를 했죠. 비진이 표시돼서 상대방이 선이 무과실이다. 선이 무과실이면요 이것은 유효가 되죠. 유효. 그런데 만약에요 여기서요, 만약에 갑이 비진이를 했죠. 갑이 비진이 표시를 했는데요, 이 상대방 을이요 그 비진이를 알았거나, 악이죠, 알 수 있었거나, 그럴 때는 뭐가 된다? 무효가 되는 것이죠. 알겠죠? 그러니까 만약에 비진이 표시가 유효가 되려면 상대방은 선이 무과실이 돼야 돼. 그래서 과실 없이, 알지 못해야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것을 과실 없이가 무과실이죠. 알지 못했다가 선이죠. 선이 무과실, 유효이다 이렇게. 3번요. 우리가 대리행위에서 대리행위 하자는 누구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대리인을 기준으로 판단하죠. 그래서 본인을 기준 아니고 누굴 얘기한다? 대리인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그래서 3번 틀렸죠. 4번은요. 진이 아닌 의사표시에 효력이 없는 경우, 법률행위의 당사자는 진이 아닌 의사표시를 기초로 새로운 이해관계를 맺은 선의의 수익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틀렸죠. 이 수익자는 제3자가 아니다. 제3자가 아니죠. 제3자가 아니니까 이 사람이 아무리 선이라고 할지라도 대항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수익자,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하죠. 그런데 이 제3자에 누구는 포함되지 않는다? 상속인, 수익자, 지위를 이전받은 자, 이 사람들은 제3자에 포함되지 않는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아무리 선의여도 보호받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선의의 수익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그래야죠. 대항하지 못한다 틀렸죠. 5번 진이 아닌 의사표시는 의사표시의 불일치를 알지 못한다. 이러면요 이 의사표시의 불일치를 여기서 알고 있느냐, 알고 있는데 표의자만 알고 있느냐, 이것을 우리는 비진이 표시라고 얘기하고, 표의자뿐만 아니라 표의자가 상대방의 양해, 상대방의 뭐를 얻다? 양해를 얻어서 했다. 양해. 이것을 우리는 통정허위 표시라고 하는 것이고, 만약에 의사표시의 불일치를 모르고 이것을 뭐란다? 착오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알지 못했다? 그럼 이것은 착오의 문제이지 통정허위 표시의 문제가 아니다 이 말이죠. 우리가 통정허위 표시하고 비진이 표시는, 비진은 어떻게 구별이 되느냐? 의사표시의 불일치를 알고 있다고 하는 것은 둘 다 똑같아. 둘 다 똑같은데 상대방의 양해를 얻었느냐 얻지 않았느냐. 의사표시의 불일치를 알면서 상대방의 양해를 구한 경우는 통정, 상대방과 양해하지 않는 것을 비진이라고 하는 거예요. 만약에요 비진이하고 착오를 구별할 때 어떻게 하냐? 의사표시의 불일치를 알고 있었다 비진이, 모르고 있었다 착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여기서는 뭐다? 알지 못했다는 점에서 통정의 표시와 구별된다 이렇게 만들고, 뭐가 구별된다? 착오하고 구별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렇게 하면요 불일치를 알지 못했다 그러면 착오이죠. 알겠죠? 그런데요 통정하고 진이 아닌 의사표시는 어떻게 구별된다고요? 의사표시의 불일치를 알고서 상대방과 양해, 통정을 했느냐 안 했느냐, 이걸로 구별되는 것이고, 알았냐 몰랐냐는 어떻게 구별한다고요? 비진이하고 뭐하고 구별한다? 착오하고 구별한다 이란 말이죠. 그래서 말 자체가 완전히 다른 말이에요. 아시겠죠? 자, 정답 몇 번이다? 1, 3, 2 빼고 다 정답이죠? 그래서 2 빼고 다 틀렸다. 자, 그 다음에요 44번 갑은 자신의 부동산에 대해서 을과 통정한 허위의 매매계약에 따라서 소유권이 등기를 한테, 우리가 허위의 통정한 허위의 매매계약이죠. 통정의 표시 등기를 을 앞으로, 이 등기는 무효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등기는 무효이죠. 그 다음에 그 일한 사정 모르는 병이죠. 모르는 병은 선의의 제3자죠. 선의의 제3자에 대해서 매매계약책이라고 그렇게 등기를 줬다. 등기, 그럼 병이 뭐가 된다? 소유자가 된다 이란 말이죠. 자요 갑과 을 사이에, 갑과 을은 뭐죠? 방금 등기가 무효라고 그랬죠? 갑과 을은 무효니까 채무를 이행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무효니까 이행할 필요가 없죠. 그래서 갑과 을의 매매계약이죠. 이것은 무효란 말이죠. 그래서 이행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2번요 갑은 병을 상대로 이전 등기의 말소를 말 수 있다, 청구할 수 있다. 틀렸어요. 왜요? 우리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그러면 선의의 제3자가 뭐가 된다? 소유자가 된다. 그럼 갑은 더 이상 소유자도 아니다,
아니죠. 그래서 갑은요 더 이상 뭐가 아니다? 소유자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갑은 병을 상대로 말소를 청구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3번은요 갑이요 뭘 취득한다?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이렇게 돼 있나요? 그래서 그러면 갑이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이 아니고 누가 취득한다? 병이 소유권을 취득하죠. 선의 제3자니까. 4번요 병이 자신의 소유권을 주장하려면 병의 선의를 증명한다. 틀렸죠. 여러분 이것은 어떻게 한다? 우리가 병이 선의냐 아니냐 하는 것은 제3자의 선의는 뭐가 된다? 선의는 추정되죠. 제3자는 선의로 추정되기 때문에요. 제3자가 선의가 아니고 악이라고 하는 사실은 누가 입증한다? 무효를 뭐하는 자? 주장하는 자. 여기서 무효를 주장하는 자가 누구죠? 갑이 증명을 해야 하는 거예요. 갑이 제3자는 악이라고 증명해야 되는 거지 제3자가 스스로 나는 선의니까 소유자다 이렇게 할 필요가 없다. 왜? 제3자는 뭐로 추정된다? 선의로 추정된다 이런 말이죠. 자, 5번은요 병이 선의이기만 하면 과실이 있더라도 소유권 취득한다. 제3자의 3대 원칙 제3자는 선의이기만 하면 되고 선의인데 과실이 있든지 선의인데 무과실인지 따져 안 따져? 안 따지고 무조건 소유자가 되죠. 선의인데 과실이 있다, 선의인데 무과실이다 따지지 않고 소유권을 취득한다 이런 말이에요. 지금 이해되셨죠? 자,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는 것이다? 그래서 44번에 관한 통정 허위 표시가 하는 것인데 틀린 것은요 1번 틀리고 2번 틀리고 3번 틀리고 알겠죠? 4번 1번 2번 3번 4번이 틀린 것이에요. 옳은 것은 5번 뿐이죠. 그 다음에 45번은요 갑은 을 소유 X 토지를 임차하여 사용하던 중 이를 매수하기로 하고 을과 합의했다. 자 봐봐요. 즉 임차인이요 을이요 갑이요 갑은 을하고요 X 토지에 대해서 뭘 했다? 합의를 했다. 합의란 것은 뭐다? 의사의 일치죠. 여러분 의사의 일치는 뭐죠? 무슨 주의다? 의사주의. 뭐대로 효력이 있다? 의사대로 효력이 있다. 무슨 해석이다? 자연적 해석이다 이란 말이죠. 표시를 중시하는 것을 무슨 해석을 한다? 규범적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런데 Y토지로 잘못 기재했죠. Y토지로 잘못 기재하고 을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를 경유했다. 그럼 Y토지라는 등기는 유효이다 무효이다? 무효이죠. 그래서 역시 소유자는 누구다? 여전히 소유자는 갑이 되는 거죠. 그래서 Y토지에 대한 소유자는 갑이 되는 거예요. 왜? Y토지에 대해서 을 앞으로 등기는 유효예요 무효예요? 무효이죠. 1번 매매계약은 X토지에 대해서 성립하죠. 맞는 말이죠. X토지에 성립한다. 맞다. 자 이번요 갑은 을을 상대로 갑은요 을이에요. 을의 지금 Y토지 등기는 유효예요 무효예요? 무효이죠. 그러니까 갑은 을을 상대로 Y토지에 대해서 등기 말소를 청구하든지 진정명의 회복을 원인하는 소유권 이전 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이 말이죠. 또는 뭘 할 수 있다? 또는 뭘 할 수 있다? 말소 청구를 할 수 있다 이 말. 말소 청구. 그래서 말소 청구를 하든지 우리가 진정명의 회복은 누가 하는 거죠? 현재 소유자가 누구한테? 현재 등기 명의인에게. 현재 소유자가 누구죠? 갑이죠. Y토지에 대한 소유자는 갑이죠. 현재 등기가 누가 앞으로 돼 있죠? 을 앞으로 돼 있죠. 그래서 갑이 을한테 진정명의 소유권 이전 등기를 누구한테 한다? 이전 등기는 현재 등기 명의인한테 현재 등기 명의인에게 하는 것이죠. 누가요? 진정명의인은 누가 하죠? 현재 소유자가요. 현재 등기 명의인에게 청구하는 거예요. 3번은요 X토지에 대해서 어디에 대해서요? X에 대해서 계약이 성립하고 당사자는 착오를 이유로 우리가 계약이 성립했다고 하는 것은 의사표시가 뭘 한다? 일치한다 이 말이잖아요. 의사표시가 일치한다. 착오는 뭐죠? 의사표시의 표시가 뭐라고? 불일치하고 불일치를 알고 있어야 돼요? 모르고 있어야 돼요? 모르고 있어야 되죠. 그런데 계약이 성립했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청약과 성약의 의사표시가 일치했다는 말이니까 청약이라고 하는 의사표시가 일치했다 이런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착오의 문제가 발생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착오가 없다 이 말이죠. 그런데 Y토지죠. Y토지는 불성립이죠. 그럼 우리가요 착오라고 하는 것은 뭐냐? 먼저 법리가 성립했느냐 불성립했느냐 이 말이죠. 여러분 성립했을 때 그 다음에 효력 요건에서 뭐가 나온다? 유효가 나오고 그 다음에 무효가 나오고 그 다음에 취소할 수 있다 이게 나오는 거잖아요. 유효, 무효, 취소 이게 나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성립하고 난 다음에 나오는 거란 말이죠. 그런데 Y토지는 계약 자체가 성립이다 불성립이다? 불성립이죠. 유효, 무효, 취소란 말이 나올 수가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취소할 수 없다 이렇게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 자 5번은요 갑은 Y토지에 대한 등기 말소를 할 수 있다. 청구할 수 있다.
알죠? 여기 했죠? 저 진정명의 회복을 청구하든지 등기 말소를 청구하든지 이렇게 해야 된다고 그랬죠? 현재 Y토지에 대한 소유자는 누구죠? 현재 Y토지에 대한 소유자는 누구예요? 갑이죠? 갑이고 등기는 누가 앞으로 되어 있죠? 을 앞으로 되어 있고 을의 등기는 유효예요? 무효예요? 무효란 말이죠. 무슨 말인지 지금 아시겠죠? 그러니까 정답 몇 번이다? 정답 뭐죠? 옳은 것은 모두 몇 개다? 5개가 다 맞는 거죠. 알겠죠? 자, 요 46번에요. 틀린 것은 그렇죠? 1번 아파트 분양자가 아파트 단지 인근에 공동묘지죠? 여러분 아파트예요. 공동묘지가 바로 옆에 있다 이 말이죠. 그러면 누가 분양받을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이런 거 알려야 돼? 안 알려야 돼? 알려야죠. 고지 의무죠. 고지해야 의무가 있는데 고지하지 않는 것을 부작이라고 그래요. 이것을 뭐란다? 부작위에 의한 기망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기망은 기망인데 부작위에 의한 기망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1번 맞죠? 2번 아파트 분양자에게 기망행위가 인정된다면 분양계약자는 우리가요 사기라고 하는 것은 뭐죠? 사기는 그 자체가 뭐한다? 사기는 그 자체가 위법하죠. 위법하니까 뭐하지 않고요 취소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해도 되고 또는요 뭐하지 않고 취소하지 않고 손해배상을 청구해도 된다 이 말이죠. 취소하고 하든지 취소하지 않고 하든지 그건 마음대로 하면 돼. 그 자체가 위법이니까. 그래 여기서요 취소를 원하지 않는다 이 말이죠. 원하지 않으면 바로 그냥 뭐 할 수 있다? 손해배상만 할 수 있다. 청구할 수 있다. 없다 틀렸죠? 그래서 사기는 그 자체가 위법이다. 그래서 취소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고 취소하지 않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런 말이죠. 3번 분양회사가 상가 분양이죠. 상가를 분양하면서 어때요? 첨단 오락타운을 조성하여 수익을 보장한다는 취지의 광고를 했다. 상가 분양 광고죠. 이 상가 분양 광고는 청약의 유인이다. 유인. 그래서 기망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왜요? 청약의 유인이니까. 청약이 아니고 청약의 유인에 불과하거든요. 그래서 기망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4번은요. 제3자에 의한 사기죠. 우리가 제3자가 누구죠? 피용자죠. 피용자가 제3자고요. 그 다음에 대리인이죠. 그럼 대리인은 제3자다 아니다? 아니죠. 제3자의 사기에서 의사표시란 표의자는요 누가요? 상대방이 그러한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 취소할 수 있죠. 여러분 알았을 경우에만 그게 틀렸죠. 알았을 경우에만 그러면 안 돼. 항상 이렇게 시험이 잘 나오죠. 알았을 경우에만 취소할 수 있다. 그러면 안 돼. 알 수 있었을 경우에도 뭐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 여기요 알 수 있었을 경우 이렇게 경우도 취소할 수 있다. 5번은요 대리인의 기망에 의해서 계약을 체결하죠. 계약의 상대방은 본인이 선이죠. 이런 봐봐요. 우리가 대리행위의 하자는 누구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여러분 대리행위하자 대리할 때 대리행위의 하자는 누구를 기준으로 판단해요? 대리인을 기준으로 판단하지 본인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어때요? 대리인이 기망을 했죠. 대리인의 기망이 있으면 상대방은 본인이 그러한 사실을 뭐든지 알든지 모르든지 뭐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없다. 틀렸죠? 본인이 알든 하기 본인이 모르든 선이 알든 모르든 무조건 말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여기 알았을 경우에만 이렇게 틀렸죠? 자, 취소를 원하지 않은 경우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틀렸죠?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그래서 틀린 것은 몇 번이다? 2번, 4번, 5번이 되는 것이죠. 자, 47번은요. 대리인에 대한 본인의 금전 채무가 여기요. 기한이 도래했죠? 우리가 기한이 도래한 것은 대리인은요. 채무를 이행을 할 수 있단 말이죠. 본인의 승낙 없이, 본인의 허락 없이도 있어야 틀렸어요. 알겠죠? 변제할 수 있다. 허락 없이도. 채무의 이행은 본인의 허락 없이 할 수 있다. 자, 1번 틀렸죠. 2번요. 금전소비자 계약이죠. 우리가 계약의 체결을 할 대리권에는요. 해지할 권한은 있다 없다? 없죠. 매매계약 체결의 대리권은요. 뭘 할 수 있다? 중도금과 잔금을 할 수 있다? 수령할 수는 있지만 이 두 가지로 구별해야 되겠죠? 수령할 수 있지만 체결의 대리권에 해지할 권한은 없다 이 말이죠. 중도금과 잔금을 할 수 있다. 수령할 수 있다. 4번 대리인이 여러 명이죠. 이런 대리인이 여러 명이면 각자 대리, 각자가 대리하고요. 뭐 우리가 법률을 뭐죠? 친권자죠. 친권자라든가 수권행위에 의해서 각자가 대리한다가 아니고 어떻게 대리한다? 공동으로 대리하라고 하면 공동으로 대리해야 돼. 그래서 대리인이 여러 명이면 원칙은 각자 대리다. 각자. 예외적으로 무슨 대리다? 공동 대리다. 이런 말이죠.
권한을 정하지 않는 대리 118조죠. 권한을 대리지 않는 보존 행위하고 그다음에 또 뭐가 있죠? 성질이 변하지 않는 범위에서 무슨 행위? 이용하고 계량 행위를 할 수 있죠. 알겠죠? 그래서 여기서 만 그러면 안 된다고 몇 번 얘기했죠. 알겠죠? 이거 전부 다 합하면 뭐가 한다? 전부 다 합하면은 만이라고 해야 돼. 그런데 전부 다 하지 않고 보존행위 하나만 얘기할 때는 보존행위만 그러면 안 된다고 몇 번 얘기했죠. 뭐라 한다? 보존행위를 할 수 있다 이래야지. 보존행위를. 그래서 그럼요 정답 몇 번이다? 자 1번하고 틀린 것은 1번하고 2번하고 4번하고 5번하고 1, 2, 4, 5 이렇게 네 가지가 틀린 거예요. 자 48번은요 우리가 무권대리죠. 대권 넘든 자가 무권대리죠. 본인이 추인을 하지 않죠. 추인을 하지 않으면 본인에 대해서 효력이 없어요. 맞는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무권대리는 본인이 추인을 해야지 효력이 있어. 무효니까요. 상대방은 상당한 기간 정하여 본인에게 추인료의 확답을 최고하죠. 최고를 말한다. 의사의 통지죠. 의사의 통지. 그래서 본인의 추인이 그 기간 내에 상대방에게 도달하지 않으면 틀렸죠. 도달하는 거 무슨 주의다? 발신주의죠. 확답을 발하지 아니하면 그래야지. 도달하지 않으면 추인 거죠. 그러면 안 돼. 발하지 아니할 때는. 그래서 먼저 상대방에게 확답을 발하지 아니할 때는. 자 3번은요. 무권 대리인의 상대방은요. 계약 당시 대리권 없음을 가실 없이 알지 못했다. 그럼 이건 뭐다? 선이 무과실이다 이 말이죠. 선이 무과실이다. 상대방이 선이 무과실이면 무권 대리인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어요. 우리가 무권 대리인에게 책임을 물으려면 상대방은 선이 무과실이 돼야 하거든요. 이 선이 무과실에 대해서 계약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이 말이죠. 계약의 이행을 뭐 할 수 있다? 청구할 수 있다. 무권 대리인에게요. 그런데 이 선이 무과실은 입증 책임 누가 지? 입증 책임은 누가 주죠? 그래서 무권 대리인이 지는 거예요. 왜요? 상대방이 선이 무과실이면은요 누가 책임을 진다고 했죠? 방금 무권 대리인이 책임을 진다겠죠. 그러니까 무권 대리인이 책임을 지기 싫으면 상대방 너는 내가 무권 대리인인 것을 알면서 계약했다. 악의. 이걸 증명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무슨 알겠죠? 그래서 악이라고 하는 사실을 무권 대리인이 증명을 해야 된다 이렇게. 4번 추인은 언제나 계약 시에 소급 틀렸어요. 추인은 언제나가 아니에요. 다른 약정이 없으면 아무런 약정이 없으면 계약 시에 소급해. 계약 시를 뭐란다? 대리행위 시에 소급한다 이 말이죠. 제3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 D는 맞죠? 계약 당시 대리권 없음을 모르는 선이죠. 모르는 상대방은 뭐 할 수 있다? 처리할 수 없다. 틀렸죠. 그래서 우리가 철회권은 누가 한다? 우리가 상대방이요. 선의의 상대방은 뭐 할 수 있고 철회할 수 있고 철회할 수 있고 악을 불문하고 상대방은 뭐 할 수 있다? 상대방은요 최고할 수 있죠. 최고는 선이고 악이고 할 수 있지만 철회권은 선이만 한다 이 말이죠. 선이면 알겠죠? 그래서 선의의 상대방은 철회권에서 할 수 있고 선악을 범문하고 선악을 범문하고 상대방은 뭐 할 수 있다? 최고할 수 있다 이렇게. 그러니까 틀린 것은요 몇 번이다? 2번, 4번, 5번이에요. 2, 4, 5 이렇게. 그 다음에 49번 옳은 것은 그랬네요. 취소권은 추인할 수 있는 날. 추인할 수 있는 날은 뭐죠? 이것은요 취소의 원인이 소멸한 날이죠. 취소의 원인이 뭐죠? 취소의 원인이 뭐죠? 미성년자가 소멸했다, 성년이 됐다 이 말이죠. 그날부터 몇 년이다? 3년. 무슨 기간이다? 제척기간. 그래서 제척기간이라고 얘기하고요. 자, 취소권은 기망을 당하여 계약을 체결한 한 날로부터 몇 년이다? 10년이다. 그래서 3년하고 10년이요. 먼저 도달한 날까지 취소할 수 있죠. 사기를 이유로 취소했죠. 그러면 사기를 이유로 사기요. 그럼요. 제한능력자죠. 제한능력자가 악이죠. 현존이익 그러면 안 돼요. 알겠죠? 그래서 뭐다? 손해전부 이렇게. 손해전부를 반환해야 된다 이렇게. 왜 그러느냐? 여러분요 우리가요 제한능력자임을 이유로 취소하죠. 이유로 취소를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제한능력자를 뭐로 분문하고 선악을 불문하고 무슨 이익이다? 현존이익을 반환해. 현존이익을 반환한다는 말이죠. 제한능력을 이유로 취소했어요. 제한능력자. 근데 여기 지금 뭐로 취소했죠? 사기를 이유로 취소하죠. 그러면 사기를 이유로 취소하면 어떻게 돼요? 사기로 취소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선의는 무슨 이익을 배상한다? 현존이익을 배상하는 현존이익.
그럼 악일은요 뭐를 한다? 악일은요 손해 전부를 배상해. 손해 전부 이렇게. 손해 전부 이렇게. 현존이익 이렇게. 그래서 선인은 현존이익, 악일은 손해 전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니까요 우리가 미성년자가 선악불문하고 현존이익만 반환하는 것은, 미성년자가 선악불문하고 현존이익만 반환하는 것은 어느 경우다? 그것은 미성년자임을 이유로 취소했을 때, 제한 능력자임을 이유로 취소했을 때만. 차고나 사기나 강박에서 취소가 되죠. 그럴 때는 선이냐 악이냐에 따라서 달라진다 이 말이죠. 제한 능력자임을 이유로 취소됐을 때 선악불문하고 현존이익을 반환한다 이런 말이에요. 5번은요 취소할 수 있는 법령인을 추인하죠. 우리가 추인하면 어때요? 추인할 수 있는 놈은 뭐죠? 이건 추인할 수 있는 놈은 취소의 원인이 뭐한 후에 소멸한 후, 즉 뭐한 후 성년이 된 후 이 말이죠. 성년이 된 후. 취소 권자 이행 청구죠. 취소 권자 이행 청구가 있으면 이거 뭐라나 법정 추인이죠. 그런데 여기서 뭐가 중요하다? 이 일을 보류했다. 우리가 법정 추인에서 제일 중요한 게요, 이 일을 보류해야 돼, 안 해야 돼? 안 해야 돼. 이 일을 보류하지 돼. 이 일을 보류하면 추인이 아니에요. 이 일을 보류하면은 추인이 아니라고. 그래서 이 일을 보류하지 않아야 된다 이런 말이죠. 알겠죠? 그래서 4번 안 했어요? 자, 법정 대리인의 추인이죠. 우리가 법정 대리인 취소의 원인이 뭐죠? 미성년자죠. 미성년자가 소멸했단 말이 뭐예요? 성년이 됐다 이 말이죠. 성년이 되기 전에 해야 돼. 왜? 미성년자가 성년이 돼버리면 대리권이 없어지잖아요. 그러니까 법정 대리인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법정 대리인이 추인하려면 성년이 되기 전까지 추인한다 이 말이죠. 성년이 되기 전까지, 취소의 원인이 소멸하기 전까지. 무슨지 알겠죠? 이렇게. 그래서 정답 몇 번이다? 1, 2, 4. 너 5번 아니에요. 5번은요 보류하더라도 그러면 안 돼요. 보류하면 안 돼요. 그래서 1번, 2번, 4번. 1번, 2번, 4번 이렇게. 자, 50번은요 토지의 일부죠. 토지의 일부에 대해서는 점유 취득시효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점유취득 할 수 있다. 뭐가 못한다? 등기부 취득시효. 등기부 취득시효가 안 되고 점유 취득시효는 가능하다 이 말이에요. 1번요 일동형 건물의 일부죠. 일부도 뭐가 있으면 고주성, 이용성, 독립성이 있죠. 그러면 구분행위에 의해서 독립한 부동산, 이건 뭐죠? 우리는 다른 말로 뭘 얘기한다? 구분소유죠. 구분소유. 구분소유권, 아파트죠. 구분소유권의 객체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있다. 맞는 말이죠. 미분리 과실이죠. 이런 미분리 과실을 명인 방법을 갖추면 뭐가 돼요? 그럼 동산이 아니고 부동산이 돼요. 부동산이 돼요. 알겠죠? 그래서 소유권의 객체로 된다. 틀렸죠. 토지에서 벌채된 분리된 수목이죠. 벌채되어 분리된 수목은요 이것은 동산이에요. 동산이니까 이것은 독립성이 있어요. 독립성이 있다. 여기는 부합물이 뭐죠? 부합물은 뭐가 없다? 독립성이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부합물로서 그러면 안 돼. 독립성이 있어서 소유권의 객체가 될 수 있다, 없다, 틀렸죠. 있다, 그래야지. 있다. 부합물로서 틀렸어요. 알겠죠? 이것도 틀리고. 그 다음에 농지 소유자의 승낙 없이 농작물을 경작했죠. 농작물을 경작했죠. 이건 누구 거죠? 명인 방법을 갖추지 않더라도 중요해요. 명인 방법을 갖추지 않더라도 독립한 소유권의 객체, 누구의 소유? 경작자 소유가 된다. 경작자 소유 이렇게. 그래서 그럼 정답 몇 번이다? 틀린 것은요 1번 틀리고 3번, 4번. 1번, 3번, 4번이 틀렸어요. 지금까지 한 문제도 못 맞춘 사람이 있긴 있을 거예요. 전부 다 맞춰야 되니까. 알겠죠? 관계없이 여기에서요 이 말이 무슨 말이다 이것만 알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렇게. 자, 갑소유 X 토지에 대한 사용 권한 없이 그 위에 을이 Y 건물을 신축했다. 봐봐요. 갑소유죠. 갑소유 토지 위에 여기서 누가요? 을이 여기다 건물을 지었다 이 말이죠. 을이 이렇게 건물을 지었어. 그래가지고 아직 등기 안 했는데요. 병에게 일부를 임대해서 을이요 이렇게 병. 을이 지금 누구죠? 소유자고요. 이 사람 누구죠? 임차인이죠. 임차인하고 소유자하고 차이는 뭐냐? 임차인은 건물의 점유자예요. 이건 건물의 점유자니까 이 사람은 뭐다? 대지 점유자도 아니다. 대지 점유자가 아니에요. 이 사람 뭐다? 이 사람은 건물 소유자죠. 건물 소유자는 뭐를 한다? 소유자는 대지 점유자예요. 대지를 점유하고 있다 이 말이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사용권한 없이 그랬죠. 사용권한 없이. 그러니까 적법으로 점유하고 있어. 불법으로 점유하고 있어. 불법으로. 그러니까 갑은요. 갑은 여기서 어떻게 한다? 갑은 을을 상대로 퇴거 청구를 못 해요. 왜? 자기 집이니까. 그런데 뭐는 청구할 수 있다? 철거를 청구하고 그다음 대지 인도를 말 수 있다. 청구할 수 있어. 그런데 갑은요. 임차인은 건물 소유자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뭐를 청구를 못한다? 철거 청구를 못해요. 알겠죠? 그런데 뭐를 청구할 수 있다? 퇴거 나가라고 청구할 수는 있어요. 그래야지 건물이 철거할 거 아니에요. 알겠죠? 퇴거 청구할 수 있다 이런 말이죠. 1번 갑은 을을 상대로, 갑은요 을을 상대로 철거를 구할 수 없다. 틀렸죠? 철거를 구할 수 있다. 2번요 갑은 대지의 점유자인 대지의 점유자인 을을 상대로 Y 건물의 대지 부분에 인도를 말할 수 있다. 대지 인도를 말할 수 있다. 구할 수 있다. 철거하고 도지 땅을 인도해라. 3번 갑은 건물 소유자는 을을 상대로 퇴거는 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자기가 건물 소유자니까. 건물 소유자한테 어떻게 퇴거를 청구해요? 자기 집에 자기가 있는데. 여기 임차인은 아무리 대항력이 있고 필요 없어. 이 임차인은 건물의 소유자도 아니고 건물의 점유자일 뿐이죠. 퇴거를 말할 수 있다. 구할 수 있다. 퇴거를 구할 수 있어. 건물 소유자한테는 퇴거를 못하지만 건물의 점유자에게는 퇴거를 구할 수 있다 이런 말이죠. 50번요 을이요 이 건물을 정에게 매도해. 다시 이제 여기 보시면 여기서 이제 이렇게 이제 갑의 거죠. 갑의 것인데요. 여기서 이제 건물을요 을이 이렇게 지었어. 을이 무단으로 짓고요. 을이 그것을 누구한테 팔았다? 정한테 팔았다 이 말. 정한테 팔았다 이렇게. 그럼 이 사람 나중에 믿음께죠. 이 믿음께도 이 사람은 사실상 소유자죠. 사실상 소유자니까요. 소유자. 그래서 어떻게 해요? 여기 있는 이 갑은요. 이 갑은 믿음께도 정한테 건물을 철거하고 대지를 인도하라고 청구할 수 있어요. 이 사람은 사실상 소유자죠. 사실상. 그럼 이 을을 뭐란다? 법률상 소유자죠. 이 사람은 법률상 소유자니까요. 갑은요 을한테도 건물을 철거하고 대지를 인도하라고 청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믿음 끼인 상태에서는요 믿음 끼인 사람한테, 매수인한테 철거 청구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뭐요? 인도 청구할 수 있고요. 법률상 소유자한테도 철거하고 인도를 할 수 있다. 청구할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이해되셨죠? 여기서 여기요. 을이 아닌 정을 상대로만 그러면 안 돼. 알겠죠? 여기서 정은 누구죠? 정은 사실상 소유, 실질적 소유다 이 말이고요. 그 다음에 이 을은 뭐죠? 법률상 소유자예요. 그래서 법률상 소유자. 을하고 정한테 다 청구할 수 있는 거예요. 알았죠? 이게 믿음 낄 때는 을하고 정한테 다 청구를 구할 수 있다.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요. 자, 여기서 틀린 것은 그랬죠? 틀린 것은 을을 상대로 철거를 구할 수 없다. 틀렸죠? 자요. 인도를 구할 수 없다. 틀렸죠? 퇴거를 청구할 수 없다. 틀렸죠? 알겠죠? 그러면 철거를 구할 수 없다. 있다. 틀렸죠? 3번은 아니야? 자, 갑은 건물의 소유자인 을을 상대로 퇴거는 죄송해. 이건 죄송해. 퇴거를 구할 수 없어. 맞아요? 그럼 대항력인 임차인을 상대로 퇴거를 뭐 할 수 있다. 구할 수 있다. 그래서 1번, 2번, 4번, 5번 1, 2, 4, 5 이렇게 1, 2, 4, 5 이렇게. 여러분요 나름대로 이 잔머리 굴려서 얼마나 했겠어요? 생각 한번 해보세요. 알겠죠? 자, 52번은요 자, 등기가 있어야 186조죠? 등기가 있어야 공유물 분할 청구 소송에서 판결 판결 여기서는 등기 안 한다. 등기하지 않죠? 그런데 어떤 경우는요 조정이 성립되면 조정이 성립되면 뭐를 해야 돼요? 등기. 아마 여러분 원문에는요 조정이 성립됐다 이렇게 돼 있죠? 그걸 바꿔놨어. 조정은 등기를 해야 되고 판결은 등기하잖아. 형성 판결이니까. 형성 판결은 등기하잖아. 알겠죠? 2번은요 법정 지상권을 건물과 함께 처분해서 처분하려면 뭘 해야 돼요? 등기 후 처분해. 등기 후. 자, 두 번째요. 점유 취득시효가 완성됐어. 그럼 뭐를 해야 돼요? 등기를 해야 돼. 자, 우리가 경매죠, 경매에서 취득하면 뭐한다? 경매는 등기한다, 안 한다? 등기하지 않죠? 법정 취득이죠. 등기하지 않죠? 자, 법정갱신은 법정은 등기한다, 안 한다? 등기하지 않죠?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요, 등기를 하지 않는 것은 1번, 4번, 5번이고, 등기를 해야 되는 것은 2번하고 3번이야. 2번하고 3번. 몇 번하고 몇 번이다? 2번과 3번. 알겠죠? 2번, 3번 두 개가 정답이죠. 자, 53번은요, 점유자복자죠? 점유자복자는요, 선의의 점유자는, 선의 점유자. 그럼 선의 점유자가 뭐 할 수 있죠? 과실을 취득하죠? 과실 취득하면요, 특별 필요비는 뭐 할 수 있다? 청구할 수 있어. 청구하지 못한다 그랬어요. 뭐를 청구하지 못한다? 통상의 필요비, 통상의 필요비를 청구를 못해요. 통상의 필요비를 청구 못하고 특별 필요비는 청구할 수 있어. 통상의 필요비는 청구하지 못하고 특별 필요비는 청구한다 이 말이죠. 2번 점유물이 점유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멸실되죠. 소유의 의사가 있죠. 이걸 자주점유죠. 자주점유. 선의의 점유자죠. 선자 뭐다?
현존이익이다. 선자 현존. 선이이고 자주일 때는 현존이익이고, 선이가 아니고 악이거나 자주가 아니고 타주일 때는 뭐다? 손의 전부죠. 손의 전부가 아니고 뭐라 한다? 현존이익을 반환한다. 이 말이에요. 현존이익을 반환한다. 그 다음에 점유물에 가려 피로비 상환청구는요. 피로비, 우리가 비용은요, 선이고 악이고, 선이 점유자고 악이 점유자고 다 인정이 돼. 인정되지 않는다. 틀렸어. 우리가 비용은 선이고 악이고 그것은 임의 규정이거든요. 선이 점유자고 악이 점유자든 다 인정이 되는 거예요. 자, 4번은요, 유익비죠. 유익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요? 유익비만 딱 있는 거. 유익비만 있는 것이 있어. 뭐가 나 먼저 목적물은 뭐라고? 계량하고, 가치가 뭐라 돼? 현존하고. 누구의 선택이다? 회복자의 선택. 회복자, 즉 소유자의 선택이죠. 선택에서 상환기간을 뭐 할 수 있다? 허여할 수 있다. 이게 가장 기본으로 이걸 알고 있으라고 했잖아요. 가장 기본으로. 그러니까요, 유익비에 대해서는 상환기간에 허여를 청구한다. 그냥 유익비만, 여기 피로비 그러면 큰일 나. 이때 유익비에 청구하죠. 그러니까 이것을 뭐다? 유치권이 인정된다, 안 된다? 유치권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이렇게. 그럼요, 악의의 점유자죠. 악의가요, 이런 봐봐. 여기서 키워드가 뭐예요? 여기에요. 과실 있냐 없냐? 과실 없이 과실을 수치하지 못하죠. 그러면 과실 없이 대가를 보상 안 하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서 가장 중요한 키워드는 뭐예요? 여기서 과실이 있냐 없냐? 과실로 수치하지 못했다. 또는 여기요, 과실 없이 수치하지 못했다 이 말이죠. 그럼 이때는 보상을 해야 돼. 보상을 했고, 이때는 과실 없으니까 보상은 안 한다. 보상하지 않는다 이 말이죠. 이게 두 가지를 명확하게, 항상 여기서 시험이야. 그래서 정답보다 여기 과실로냐 잘못으로, 잘못 없이냐. 잘못 없으니까 보상할 필요가 없다 이 말이죠. 잘못 있으니까 보상이라 이 말이에요. 지금 이해되셨나요? 알죠? 그래서 틀린 것은 뭐죠? 특별 청구하지 못한다 틀렸죠? 그래서 손에 전부 다 틀렸죠? 인정되지 않는다 틀렸죠? 그 다음에 여기 과실 없이는 대가를 보상해야, 과실로 했을 때 보상해야 되죠? 과실 없이는 보상하지 않아도 되죠? 1번, 2번, 3번, 5번, 4번만 빼고 다 틀려. 저 또 틀린 것을 이렇게 했죠. 1번, 주의토지 통행권은 토지와 공로 사이에 기존의 통로가 있죠. 여러분, 아무리 기존의 통로가 있더라도 실제 통로로서 기능을 못하죠. 그때는 다시 인정이 돼. 인정되지 않는다. 1번 틀렸어. 인정이 돼. 자, 2번은요, 통행권의 범위는 장차 건립된 건축물의 이용사항까지 미리 대비 된다 안 된다? 안 돼. 정할 수 없다. 맞아. 미리 정할 수는 없어요. 통행권이나 통로 개설 비용은 누가 되죠? 통로 개설 비용은 통행지 소유자 그러면 안 돼. 통행권자가 부담하는 거. 아주 중요한, 몇 번 얘기했죠? 통행권자가 중요하다. 통행권자가 부담해. 통행지 소유자가 아니고 통행권자가 부담하는 거예요. 4번은요, 통행지 소유자가 통행권에 기한 통행에 방해가 되는 축조물을 봐봐. 통행에 방해가 되는 축조물이죠. 이 축조물이 아무리 적법하게 허가를 받아 설치해도 필요 없어. 통행에 방해가 되는 축조물이라는 말이 중요해. 허가를 받아도 필요 없어. 무조건 철거 의무로 부담해. 철거 의무로 부담하지 않는다 틀렸어. 철거 의무로 부담해. 아무리 적법하게 허가를 받아 설치했어도 철거해야 돼. 통행에 방해가 되니까. 그 다음에 통행권이죠. 주의토지 통행권 뭐냐? 상린관계죠. 상린관계는 뭐예요? 상린관계는 법률의 규정이죠. 법정이죠. 등기한다 안 한다? 등기하지 않아. 등기가 필요하다 틀렸어요. 알겠죠? 법에 의해서 당연히 인정돼. 당연히. 그래서 2번 하나 빼고 다 틀려. 그래서 정답은 4개죠. 1번, 3번, 4번, 5번. 알겠죠? 2번 하나 빼고. 자, 55번요. 공유죠.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의 동의 없이 처분하지 못한다. 뭘 처분하지 못하죠? 다른 공유자의 동의 없이 처분은 뭔데? 뭐를요? 공유물을 처분하지 못한다 이 말이죠. 공유 지분은 어떻게 한다? 지분은 동의 없이 처분해. 각자가 동의 없이 공유 지분은 동의 없이, 공유물은 동의를 얻어서, 공유 지분은 동의 없이. 그럼 여기서 이제 비교하죠. 우리가 공유하고요, 합유하고로 비교를 해야 되라 이렇게 얘기했죠. 자, 공유에서는 뭐가 있어요? 공유에서는 지분이 있고 공유물이죠. 공유물 처분이 있죠. 여기는요, 합유에서는 뭐가 있어요? 합유에서는 합유 지분 처분이 있죠. 합유물 처분이 있죠. 합유물. 알겠죠? 여기서 어떻게 돼요?
이 공유물 처분, 합유 지분 처분, 합유물은 전원의 동의가 있어야 되죠. 그렇죠? 공유 지분만 각자가 하는 거죠. 각자가. 그래서 전원 동의를 받을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알겠죠? 그러니까 그때그때는요. 여기 지금 나오는 지문이 5개인데 커멘트한 것이 한두 개씩 있으니까 그것만 해도 오늘 200개인데요. 모두에 300개가 넘거든요. 그럼 일주일 동안에 이것만 암기하면 돼. 무슨 알겠죠? 그리고 토요일이나 일요일에 시간을 내가지고 다음 주에 시험 볼 28일을요. 강의를 한번 들으면 돼. 알겠죠? 듣고 또 공부하고 와가지고 시험 봤을 때 다 못 맞춰도 관계없어. 야, 이게 무슨 말이다. 그것만 알면 돼요. 그러고 나서 일주일 동안 어떻게 해요? 그걸 암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5회 것만 딱 암기하면 기본적으로 65점, 70점 무조건 나온다니까요. 시험이 있고 죽을 때까지. 죽기 전에 법률행위는 의사표시를 필수 불가로 요소한다 하고 딱 죽는 거예요. 알겠죠? 걱정하지 마. 자요, 공유자는 특이하게 없는 한 관리 비용을 부담하죠? 비용을 부담하죠? 비용을 어떻게 부담하죠? 비용은요, 균등하게 틀렸어요. 오케이. 지분 비율로. 지분의 비율로 비용을 부담하는 거예요. 지분에 따라서, 지분에. 균등하게 그러면 안 돼요. 자, 공유물의 관리에 관한 특약이죠? 관리에 관한 특약은요, 본질적 부분은, 지분의 본질적 부분, 지분의 특약이요, 본질적 부분을 침해하죠? 본질적 부분을 침해한다? 이것은 효력이 있어요, 없어요? 이것은 무효이죠? 이거는 무효인데, 그렇지 않고 관리에 관한 특약은 원래는 거기는 특정 승계에도 효력이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요, 여기 이제 지문이 여러분 뭐라 하냐면, 공유 지분권의 본질적 부분을 침해하는 경우, 이렇게 돼 있을 거예요. 그걸 내가 빼버렸어. 알겠죠? 2가지라고. 그래서 2가지가 뭐냐? 관리에 관한 특약은 원래 승계되는 거예요. 그런데 본질적 부분을 침해하면 안 되는 거예요. 내 말 지금 여러분 이해됐죠? 다시, 관리에 관한 특약은 승계되는 거예요. 과반수로 하니까. 지분의 과반수. 그런데 본질적 부분을 침해하죠? 본질적 부분을 침해한다. 그러면 돼, 안 돼? 안 된다 이 말이죠. 알겠죠? 자, 과반수 지분권자. 우리 과반수 지분권자는 뭐요? 과반수니까 소수자의 뭐가 필요 없어? 동의가 필요 없죠? 동의 없이 뭐 할 수 있어? 임대할 수 있고, 또는 뭐 할 수 있다? 점유할 수 있죠. 소수자의 동의 없이. 과반수가요, 공유물의 특정 부분에 대한 배타적인 사용 수익을 허락받은 제3자가 누구죠? 그러니까 임차인이죠. 임차인. 그러니까 임차인은 적법이다, 불법이다? 적법이죠. 적법하죠. 다른 소수 지분권자와의 사이에서 적법하다. 적법이 안 틀렸죠? 다른 소수와의 사이에서 다 적법해. 그래서 소수는요, 과반수 지분권자로부터 허락받은 임차인에게 토지의 인도를 청구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다 이런 말이죠. 자요, 여기 이제 오늘이요, 이제 어제 강의만 그냥 듣고 오신 분은 이걸요, 예전에는 이 문제가 나왔을 때는 인도를 청구할 수가 있었어요. 지금은 인도 청구 못해요. 우리가요, 지분이 있으려면 얼마가 있어야죠? 과반수가 있어야 되잖아. 과반수가 있어야 뭘 한다고 그랬죠? 방금 점유하고 뭐를 해요? 임대를 줄 수 있다고 했잖아요. 근데 여기 봐봐. 인도를 청구한단 말은 이퀄 내가 점유하겠다 이 말이죠. 그럼 점유하려면 지분이 얼마가 있어야 지분이 과반수가 있어야 되냐. 지분 과반수가 있어야지 점유한다고. 근데 여기 지금 뭐라고 했죠? 소수 지분권자가 그랬죠. 소수. 알겠죠? 그래서 소수는 인도를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런 말이죠. 없다. 그러니까 우리가 점유한다, 임대를 준다 그러면 지분이 반드시 얼마가 있어야 돼? 과반수가 있어야 된다 이런 말이에요. 과반수. 그러면 이해되셨죠 지금? 그러니까 여러분요, 소수가 소수한테 인도를 청구 못해요. 봐봐요. 만약에 여기서요, 우리가 갑이 점유를 하고 있어요. 갑이 점유를 하고 있는데 이 갑이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갑이 소수일 수도 있고요, 갑이 과반수일 수 있잖아요. 알겠죠? 그러면 갑이 소수이면 이건 불법 점유예요. 불법 점유이고요. 갑이 과반수면 이건 적법 점유예요. 그럼 이 불법 점유일 때는 뭐 한다? 인도 청구를 해야죠. 인도 청구. 이때 인도 청구를 하려면 누가 해야 돼요? 누가? 과반수 지분권자가 인도 청구해야 돼요. 소수는 소수한테 인도 청구 못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인도를 청구한다는 말은 내가 뭐를 하겠다는 거예요? 점유를 하겠다는 거죠. 점유. 그러니까 소수자가 점유하겠다 해서 소수한테 인도 청구 못 해. 방해, 제거. 뭐를 청구한다? 소수 지분권자를 뭘 청구할 수 있다? 방해, 제거. 소수 지분권자는 여기요, 방해, 제거를 청구해야 돼. 방해, 제거를 뭐 한다? 방해, 제거를 청구한다. 이것은 뭘 얘기해요? 야, 너 나가. 이렇게 할 수는 있어도 뭐는 청구하지 못해요? 인도 청구는 내가 점유한다는 말이죠. 소수는 점유를 못하니까 인도 청구는 안 돼. 방해, 제거를 청구해야 돼. 그런데 여러분요, 여기 이제 강의를 들었던, 여기 강의를 듣고 오신 분은 그때는 이때 당시에는 2016년인가 그러죠. 이때 당시에는 소수도 소수한테 인도를 청구할 수 있다고 그랬어요.
판례가 최근에 바뀌었단 말이죠. 대법원 전원합의처럼. 그래서 인도를 청구할 수 없다고 돼 있어. 알죠? 책에 그렇게 돼 있어. 알겠죠? 뭐라고? 자, 그래서 정답 몇 번이죠? 3번 빼고 다. 알죠? 3번 빼고 다 틀리다. 자, 56번은요. 틀린 것은 그랬나요? 틀린 것은? 자, 합유 제사를 인정. 합유는요, 뭐죠? 합유는 여러분 어떻게 한다? 지분을 등기하지 않아요. 합유자 전원의 이름으로 등기해야 돼. 합유는 합유자 전원의 이름으로 합유 지분은 등기하지 않아요. 그런데요, 한 사람이, 합유자 중 한 사람이 전체에 대해서 전체 단독으로 보존 등기를 했다. 보존 등기, 이 등기는 무효인 것이에요. 이건 무효가 돼. 알겠죠? 어떻게 해야 돼요? 합유는 합유자 전원의 이름으로 등기해야 돼. 뭐는 하지 않는다? 지분 등기를 하지 않는 것이에요. 아시겠죠? 무슨 등기를 하지 않는다? 지분 등기. 그래서요, 합유는요, 합유자 전원의 이름으로 등기를 하고 플러스요, 지분 등기는 안 해요. 지분 등기를 안 해요. 그런데 공유는요, 지분 등기를 반드시 해야 돼요. 합유는요, 지분 등기를 안 해요. 아시겠죠? 자, 합유물에 대한 보존이죠. 합유도 공유하고 똑같아.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이제 보시면요, 여기서 이제 보존행위가 있죠. 보존행위가 있고, 그다음에 관리행위가 있죠. 그다음에 처분 변경, 처분행위가 있죠. 처분은 전원의 동의죠. 공유자 전원의 동의가 있어야 되고, 관리는요, 장황 잡아. 지분의 과반수지 공유자의 과반수가 아니라고. 보존행위는 각자가 하는 거예요. 물론 사용수익은 지분의 비율로 공유물 전부돼서 사용수익이 하는데, 이 세 가지는 공유하고 합유가 똑같아. 공유하고 합유가 똑같다고. 이 두 가지가 똑같다고. 알죠? 근데 여기요, 보존이죠. 보존은 어떻게 한다? 각자죠. 지분 과반수 그러면 안 돼. 지분 과반수로 뭐로 한다? 관리행위 할 때. 관리행위 할 때 지분 과반수. 여기요, 공유자의 과반수 그러면 안 된다고 얘기했어요. 몇 번 지금. 공유자의 과반수가 아니고 뭐라고? 지분의 과반수. 지분의 과반수. 자, 우리는요, 특약이 없는 한 합유는 상속이 된다, 안 된다? 합유는 상속이 돼야 안 돼요? 상속이 안 돼요. 상속이 안 돼. 특약이 없는 한. 그러니까요, 합의자 중 갑을병인데 한 사람이 사망했죠? 사망하면 그 재산은 누구 거야 돼요? 사망한 사람한테는 금전으로 청산을 하고요, 남아있는 사람, 을하고 병의 합유가 되는 거예요. 여기는요, 상속인과 필요 없어. 상속 안 되게. 상속인과 잔존 합의자를 포함한, 그러면 안 돼요. 잔존 합유자의 합유가 되는 거예요. 상속은 원래 안 되는 거예요. 상속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특약이 있어야 돼요. 자, 합유 지분의 폭이죠. 그럼 합유 지분의 폭이 공유 지분의 폭이로 뭐다? 상대방 있는 뭐다? 단독행위죠. 단독행위를 뭐라고 한다? 법률행위죠. 이런 법률행위는 뭐를 해야 된다? 등기를 해야죠. 법률의 규정은 등기한다, 안 한다? 안 하지만 법률행위는 등기를 해야 돼. 등기 없이도 틀렸죠. 자, 조합체가 해당되죠. 조합이 뭐죠? 조합. 공동으로 사업을 하는 것. 조합이죠. 여러분, 나중에 이제 여러분 학교 가죠? 학교 가면요, 여러분, 나 혼자 나 하기가 힘들어, 무서워. 그렇게 얘기하죠? 그럼 우리 그러면 1년 동안만 같이 하자. 그럼 우리 2천만 원 내가지고. 그럼 그걸 뭐란다? 그걸 합의라고 하는 거예요. 두 사람이 그 돈을 모아서 공동으로 사업을 하는 거잖아요. 그것을 뭐라고 표현한다? 합의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요, 조합체, 합의죠. 해산이 되죠? 합의는 종료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정답은요, 1번 맞는 것이고요, 5번 맞고요, 그 다음에 2번, 3번, 4번이 틀려요. 2번, 3번, 4번. 알겠죠? 그 다음에 전세권이죠. 1번. 전세금의 지금은 반드시 현실적으로 지급할 필요가 없어요. 기존의 채권으로 가려면 아주 중요하죠. 기존의 채권으로 가려서 전세권 나오면요, 일단 한번 나오고 봐. 기존의 채권으로 가려면 한다. 알겠죠? 자, 2번요. 전세권은요, 등기하게 되면 용익권능과 무손권능으로 나눠진다. 담보권능으로 나눠지죠. 그래서 담보물권적 성질은 겸비하고 있지 않다. 틀렸죠? 성격도 있다. 알죠? 용익권능. 전속기간 동안은 뭐다? 용익권능. 전속기간이 만료하고 전세금을 반환받을 때까지는 뭐라고 한다? 담보권능.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가 건물 일부죠. 건물 일부에 대한 전세권자는요, 경매를 할 때 어디만 경매해야 돼요? 건물 일부만 경매를 청구할 수 없다. 틀렸죠? 일부만 경매하고 건물 전부를 경매할 수 있다, 없다? 경매할 수 없다. 전부 경매는 안 돼. 알겠죠? 반드시 일부에 대한 전세권자는 일부만 경매하고. 그런데요, 우선 변제를 받을 때는 어떻게 한다? 건물 전부의 매각 대금에서 뭘 한다? 우선 변제.
이 건물 일부에 대한 전세권자도요, 건물 전부의 매각 대금에서 뭘 할 수 있다? 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다, 이런 말이죠. 자, 4번은요, 채권 담보의 목적으로 전세권을 설정을 했다. 설정과 동시에, 이번에요, 설정과 동시에, 이렇게요. 몇 번이죠? 27번인가요? 57번이요. 설정과 동시에요. 동시가 아니고 동시에요. 동시에 목적물을 인도하지 않았으나 장래 전세권자가 사용 수익하는 것을 완전히 배제하는 것이 아니라면, 알겠죠? 그것은 유효다. 그래서 여러분 뭐라 했죠, 우리가요? 전속기간이죠, 전속기간. 전속기간이 시작되기 전에 전세금 주고 전세권 등기하면 전세권은 유효하겠어, 무효라고 그랬어요? 유효라고 그랬죠? 전속기간이 시작되기 전에 전세금을 지급하고 전세권 등기하면 유효가 돼. 그 말은 무슨 말이죠? 앞으로 한 달 뒤에 장차 실제로 사용 수익할 것을 배제했다 안 했다? 안 했죠. 한 달 뒤에 이사 가겠다, 이 말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전세권 계약할 때요, 내일 이사 가면 오늘 가서 계약하고 내일 이사 가요? 그건 아니잖아요. 한 달 또는 두 달 전에 미리서 계약해야 안 해요? 하잖아요. 그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5번은요, 채권 담보 목적의 전세권의 경우 채권자와 전세권 설정자 및 제3자, 3자 간의 합의, 3자 간의 합의가 있죠? 합의가 있으면 제3자를 전세권자, 제3자를 저당권자, 제3자를 근저당권자, 제3자를 가등기 담보권자를 할 수 있다, 없다? 있다. 무효이다, 틀렸죠? 할 수 있다. 합의가 있으면 제3자로 하는 것도 무방하다. 알겠죠? 합의가 있으면 이렇게. 그래서 여러분, 틀린 것은요, 2번, 3번, 5번. 2번, 3번, 5번이 틀렸죠. 자, 이거 틀린 것은 그랬죠, 지역권. 이러면 지역권은 종된 권리죠. 요역지는 주된 권리. 네 가지가 있어, 네 가지. 요역지가 있고. 또 뭐가 있죠? 전세금이 있고. 그 다음에 피담보 채권이 있고.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전유 부분이 있죠. 자, 그 다음에 여기도 또 뭐가 있죠? 전유물의 대지 사용권이 있죠. 대지 사용권이 있고. 피담보 채권에 뭐가 있죠? 저당권이 있죠. 전세금에는 뭐가 있죠? 전세권이 있죠. 전세권. 그 다음에 요역지는 뭐가 있죠? 지역권이 있죠. 지역권. 이게 무슨 권리다? 종된 권리죠. 이게 무슨 권리다? 주된 권리죠. 그러니까요, 종된 권리는 주된 권리하고 분리해서 양도할 수 있다, 없다? 분리해서 양도할 수 없죠. 그냥 읽으면 돼. 지역권은 요역지와 분리해서 양도할 수 없다. 전세권은 전세금 반환 채권과 분리해서 양도할 수 없다. 저당권은 피담보 채권과 분리해서 양도할 수 없다. 대지 사용권은 전유 부분과 분리해서 양도할 수 없다. 네 가지. 암기하러 몇 번 얘기했죠? 그대로 나왔죠? 분리해서 양도할 수 있다, 틀린 것이에요. 양도할 수 없다, 이렇게. 자, 이번은요, 요역지와 분리하여 지역권만. 이러면요, 지역권만 저당권의 목적으로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여러분, 저당권의 목적은 뭐예요? 저당권의 목적은 뭐가 있죠? 저당권의 목적은 전세권이 있고, 지상권이 있고, 그 다음에 임목이 있고, 그 다음에 뭐죠? 어업권 있죠? 어업권, 강호권. 이런 것들이 있죠? 이런 것들은 되지만 안 되는 거, 네 가지. 안 되는 거 뭐가 있어요? 저당권의 목적이 될 수 없는 거 뭐 네 가지? 지역권. 그 다음에 뭐요? 임차권. 그 다음에 명인방법 위한 거, 명인방법. 등기하지 않죠? 명인방법에서 공시되는 거. 그 다음에 뭐가 있죠? 농작물. 이건 부동산이지만 등기를 하지 않으니까 안 된다, 이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저당권 목적은 또 뭐죠? 등기를 할 수 있어야죠. 등기나 등록을 할 수 있어야죠. 그래서 준부동산도 되고, 등기가 되는 게 뭐가 있어? 공유지분. 공유지분은 등기하죠. 그래서 공유지분 이외에는 저당을 잡을 수 있는 거예요. 무슨지 아시겠죠? 공유지분 이외에는 뭐 할 수 있다? 저당을 잡을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죠. 3번, 승역지 공유자 중 1인. 여러분, 봐봐요. 한 사람은요, 요역지든 승역지든 한 사람은 지역권을요, 소멸시킬 수가 없는 거예요. 한 사람은 지역권을 소멸시킬 수 없어요. 요역지 소유자든 승역지 소유자든 1인은 이걸 불가분성이라고 그래요. 지역권을 소멸시킬 수 없어요. 그 다음에 5번은요, 지역권은 요역지 소유자가 스스로 통로를 개설하지 않더라도 틀렸어요. 우리는요, 어떻게 해야 된다? 우리가 뭐죠? 취득시효죠. 지역권의 취득시효죠. 지역권의 취득시효는 뭐냐면 첫 번째 요역지 소유자. 요역지 소유자가요, 어디에다가? 승역지상에. 승역지에다가요, 승역지상에. 그 다음에 통로를 개설해야 돼. 통로를 개설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된다? 계속되고, 표현되고, 몇 년이다? 20년이 되고, 그 다음에 뭐를 해야 된다? 등기를 해야 돼. 알겠죠? 이걸 지역권의 취득시효라고 그래요. 그러니까요, 반드시요, 요역지 소유자가
승역지에다가 통로를 개설해야 돼. 그런데 지금 여기 뭐라 해서 통로를 개설하지 않더라도 OX, X다 이 말이죠. 통로를 개설하지 않더라도 틀렸다 이 말이죠. 알겠죠? 대상이 된다. 틀렸죠? 그러니까 틀린 것은요 1번하고 2번하고 5번하고 알죠? 1번, 2번, 5번이 틀렸다 이런 말이죠. 자, 그다음에 59번 한번 볼까요? 유치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것, 유치권 행사할 수 없는 것. 먼저요 보증금 안 되죠? 권리금 안 되죠. 그다음에 여기요 여기 보면 원상 회복 약정이 있다. 그럼 원상 회복 약정이 있다는 건 이것은 뭐다? 비용을 포기한다 이 말이죠. 비용을 포기한다. 포기하니까 유치권이 있어 없어? 유치권이 없죠. 원상 복권이니까. 그다음에 중축 부분이죠. 중축 부분은 원칙적으로 독립성이 없죠. 독립성이 없다 이 말이죠. 독립성이 없다. 그럼 이것은 비용의 문제죠. 비용의 문제란 말이죠. 그런데 임대인 소유로 하기로 했죠. 임대인 소유. 그러면 이 뭐다? 이것은 비용을 포기한다 이 말이에요. 임대인 너 가져야 말은 비용을 포기한다. 그래서 뭐가 없다? 유치권이 없다 이런 말이에요. 알겠죠? 그래서 중축 부분은 판례가 원칙적으로 독립성이 없다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죠. 자, 그럼 계약 명시탁이죠. 이런 계약 명시탁에서 매매대금 상당히 부당이죠. 매매대금은 유치권이 된다 안 된다? 안 되죠. 그래서 안 되는 건 이렇게. 그래서 디귿 빼고는 다 안 되는 거예요. 디귿 빼고는 유치권을 다 행사할 수 없어. 그래서 기역, 니을, 미음, 비읍 이게 안 돼 유치권이. 알겠죠? 아마 여러분요, 여러분들의 그 원래 지문에는요, 기역, 니은, 디귿, 니을만 나와 있었을 거예요. 여러분요, 피로비 상환 채무의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권이죠. 피로비 상환 채무의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권이죠. 이것은 동일성이 인정되는 한 그 손해배상 채권에 대해서도 뭐가 된다? 인정돼. 근데 지금요, 여기요, 가끔 여기 질문이 계속 들어온다고 하더라고요. 피로비에 대해서 채무 불이행이 있어. 비용을 준다 했는데 안 줘. 그러면 지연배상을 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지연배상에 대해서 다시 유치권 행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요, 어디서 봤는지 자꾸 유치권이 안 된다고 얘기했다고 하더라고요. 이건 유치권이 인정이 돼. 동일성이 유지되니까.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가 비용이 1억이 비용이 났어. 그럼 1억 비용을요 2월 1일에 갚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갑이 말하냐 그한테 너 비용 안 갚으면 그러면 한 달에 뭐죠? 예를 들어서 2% 손해배상을 해서 2% 그건 얼마죠? 1일에 한 2%는 얼마예요? 200만 원이죠. 한 달에 200만 원씩 내. 이게 바로 뭐냐면 손해배상 채권권이거든요. 이것은 원래의 피로비에 대한 연장성산에 있는 거잖아요. 동일성이 유지되니까 유치권이 인정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디귿 빼고는 다 된다. 이해됐나요? 자요, 60번요. 갑은 자신이 점유하고 있는 건물에 관하여 을을 상대로 유치권을 주장하고 있네요. 유치권을 을을 상대로 누가요? 갑이요? 알겠죠? 1번. 갑은 건물의 수급인으로서 공사대금 채권이죠. 공사대금 채권은 유치권이 인정이 돼요. 아마 여러분요, 여러분 원래 원문에는 뭐냐? 수급인이 뭐죠? 목적물의 소유자일 때 소유자일 때는 자기 거니까 안 되죠. 그럼 소유자는 걸 내가 빼버렸어. 알겠죠? 그래서 그걸 뭐로 바꿨다? 공사대금 채권으로 바꿨다 이 말이죠. 그럼 공사대금이니까 당연히 비용이죠. 유치권 인정되고. 갑이 건물의 점유에 대해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를 위반하죠. 그럼 유치권을 소멸을 청구해요.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 3번. 갑은 유치권의 행사를 위해서 자신의 점유가 불법 점유 그렇잖아요. 우리는요 지금 갑이 지금 유치권 행사하고 있죠. 그러면 갑의 점유는요 어떻게 된다? 선의로 추정해. 선의로 추정한다고. 우리가 선의 점유로 추정하죠. 선의니까 악의 점유, 불법 점유라고 하는 것은 악의 점유라는 것은 다투는 누가? 다투는 상대방. 여기서 상대방 누굴 얘기한다? 을이 증명한다. 다투는 상대방 을이 증명해. 왜냐하면 갑이 지금 유치권자로서 점유하고 있죠. 갑의 점유는 아무 말이 없으면 선의 점유로 추정을 해. 그러니까 선의로 추정하면은 다투는 상대방이 증명을 하는 거예요. 무슨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걸 을이 증명하는 것이지 갑이 증명하는 것이 아니다 이 말이죠. 그래서 갑이 증명한다 틀렸어. 자, 우리는요 채무자를 직접 점유자로 하죠. 채무자를 직접 점유하면 유치권이 된다 안 된다? 안 돼. 시험에 너무너무 많이 나오죠. 이것은요. 5번. 병이 건물의 점유를 침탈했어. 그러면 갑이요 점유물 반환 청구권의 행사를 하죠. 몇 년 안에요? 1년. 무슨 기간이다? 출소기간이죠. 출소기간. 그래서 승소 판결을 받았죠. 승소 판결을 받았다 해서 유치권이 되살아나진 않아요. 유치권이 되살아나려면 점유를 회복해야 돼. 점유를 반드시 뭘 해야 돼? 회복해야 돼. 유치권은 점유해야 되니까. 승소 판결을 받았다 해서 유치권이 회복되는 게 아니라 되살아나는 게 아니에요. 점유를 회복해야 돼. 점유를 회복해야 된다고. 승소 판결이 중요한 게 아니라고. 알겠죠? 유치권은 무엇이 생명이다? 점유가 생명이다. 이런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정답은요. 자, 1번하고
3번하고 4번하고 5번이 틀렸어요. 1번, 3번, 5번, 1번, 3번, 4번, 5번, 2번만 맞다. 2번만. 아시겠죠? 자, 그다음에 이제 61번이죠. 그럼 잠깐 쉬었다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시겠죠?